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승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P2P하고 세다 이 두 팀인데 아까 얘기해 드리니까 P2P는 피 터질 때까지, 피 터지고 또 피 터질 때까지 한다 이런 의미고, 세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센 팀인 것 같습니다. 두 팀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이 찬성 측 토론자는 P2P 팀의 김상민 학생하고 김수응 학생이며, 이 반대 측 토론자는 세다 팀의 함지아 학생과 최병진 학생입니다. 토론은 익명과 확인 질문을 각각 2번씩 진행한 뒤에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익명과 두 번째 익명이 끝나고 각각 2분씩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잘 정리를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토론의 단계는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고요. 각 팀에서는 이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이 배를 종을 제가 칠 텐데요. 앞에서 계속 해보니까 종이 울리면 긴장을 하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종이 울리면 20초 안에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먼저 찬성 제1토론자 영론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2P 팀의 토론자 김수응입니다. 저는 비만세 도입을 찬성합니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11년 덴마크에서 비만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2013년 문대성 의원에 의해 도입이 시도되는 등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세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비만세 도입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만은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성기능장애, 심혈관계 질환, 암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4년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2010년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은 32%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 환자이며 2025년이면 비만 유병률이 무려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이 18%로 세계 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만세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만의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비만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23개의 질병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 규모가 12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만 관련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역시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세를 통해 비만율을 줄인다면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의 누수도 막아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수 증대의 효과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2011년 비만세 부과를 통해 연간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다시 건강증진 사업에 투자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만율의 감소는 업무 효율 역시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테크와 버팔로 대학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평균보다 40% 이상 업무 지속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인 사람들은 더 많은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하며
결국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비만세는 비만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시켜줄 것이므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비만세가 사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기준 성인 평균 32%와 비교했을 때 소득 상위 계층과 중상위 계층은 30%,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하위 계층에서는 35%와 34%로 각각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비만율은 저소득층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악화시켜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소득층의 비만율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있는데요.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비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인 패스트푸드의 비만세를 매기고 그 세금을 패스트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인 홍보와 지원, 개발에 사용한다면 저소득층의 식습관을 바꿔 비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밥버거, 칼로리가 두유와 같이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비만을 유발하지 않는 식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패스트푸드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만세를 통해 이런 식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비만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만세가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비만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 불균형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는 비만세 도입을 찬성합니다. 이상 찬성 의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팀 제1토론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팀 제2토론자께서는 확인 질문을 해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확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만세를 걷는 것이 저소득층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비만 유도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과 일반 우리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식품보다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 상대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만세를 부과되면 그런 식품들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결국 이런 비만세가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국가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패스트푸드와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패스트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 대체제가 패스트푸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이용한다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국가의 의도에 대해서 역시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개인의 식습관에서 일일이 국가가 조세수단이라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선택을 할 자유,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네, 일단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또 역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는 담배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담배와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건강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또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역시 국가가 침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해서이지만 너무 사소한 데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만은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지금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과 비만으로 인한 이러한 합병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흡연과 음주 역시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훗날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게 생각을 물어본다면 그 행복의 기준은 그 당시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한국인의 비만 주사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은 이제 한국의 BMI 지수를 이제 25 이상을 이제 비만 인구로 측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비만 측정된 신뢰성에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스테르나 숄리도 그 초고도 비만율에 속하거든요. 네. 그 반대팀의 확인 질문에 의해서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제1토론자께서 반대팀의 입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반대팀 1차 입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론은 일단은 이 비만이 큰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하게 짚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세라는 정책적인 비효율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한국이 비만한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입론자분께서 한국인이 32% 정도가 비만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BMI 지수 때문입니다. BMI 지수는 체질량에 따른 비만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골근량이나 체질 또한 근력량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부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고 신장도 점차 증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와 서양 국가 간의 BMI 지수가 지금 크게 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양 국가는 BMI가 30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25가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차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비만대를 찬성하는 쪽에서 내가 간과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BMI 지수를 25가 아닌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비만한 인구가 채 3%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날씬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학회에서는 비만이 중증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해석하는 증상이나 증상이나 몸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신호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진세라는 부분을 줄 수 있는데요. 역진세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저소득층이 지금 세금이 더 많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육류나 어류와 같은 고급 식품을 통해서 필수 지방산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비만세 대상이 되기 쉬운 인스턴트나 청량음료와 같은 저렴하고도 저영양한 식품으로부터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을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세는 역진세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이 중요한 거는 효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만세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덴마크가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하게 된 가장 큰 동인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세 실시 이후에 덴마크의 물가는 약 4.7%가 증가하였는데요.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지만 그만큼의 소득이 따라서 같은 템포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덴마크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0.8포인트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갑자기 가난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기업의 측면인데요. 정부가 특정한 식품군에 대해서 비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 식품의 시장과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경우 모든 비만 유도 식품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상적인 행정 성공을 이룩하지 않는 이상 특정 산업군에 불리한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과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8%가 바로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산과 이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추가적인 세금이 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력 축소 현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즉, 비만세는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헝가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칩세라고 해서 감자칩과 같은 제과업체에다가 비만세를 매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자 가장 유명한 제과업체가 전체 총 매출액이 45%나 감소하게 되자 자신들의 고용인구의 18%나 정리를 해고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비만세가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놓은 보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기업이 비만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군으로 산업 전환을 한다고 쳐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과 도산의 위험성은 대체 누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또한 궁금한 바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은 비만세는 결과적으로 증세라는 측면인데요. 세수 확대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세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증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보다는 국민들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르네상스 한강 사업이라던가 서울 수상 택시 사업 같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 행정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환시키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대팀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반대팀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팀 제1토론자께서 확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일단 BMI 지수가 아시아와 서양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BMI 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인구의 신체 특성을 서양인들보다 말렸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BMI 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체질량 지수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비만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시아 사람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BMI 지수가 25일 때 비만인 것이 아니라 BMI 지수가 25에 도달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BMI 지수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BMI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시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계에서는 비만이 중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쪽 체형에 관해서 질문 주셨으니까 저희가 아시아 쪽으로만 대답을 해드리자면 한국의 유근영 교수라는 분은 BMI 지수가 약 35쯤 되는 레벨 3의 엄청난 초고도 비만이 아닌 이상 예를 들면은 BMI 지수가 30에서 32 근처의 아시아인들의 고도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사망률이 낮아지는 기현상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업 메디슨이라는 곳에서는 100만 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더니 가장 낮은 사망률은 오히려 과체중 인구에서 발견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에서 시코리아마 네, 죄송하지만 답변 조금만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비만이 질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2004년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 논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 명제가 참이라면은 돌고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비만이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계나 정책적으로 완벽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실현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일단 비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연구 대부분이 비만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저소득층이 비만 유발식품의 가격이 증가하면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인론에서 말을 하였다시피 저소득층이 비만 유발식품 이외에 다른 식품들을 충분히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련 사례로서 1920년대 미국의 밀주법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금주법을 실행하게 된 배경에는 음주 문화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금주법을 실행하겠다고 해서 술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술을 사고 파는 행위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네, 토론이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의미에서 2분간의 작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해 주시고요. 작전 시간이 끝나는 대로 찬성팀 제2토론자의 인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입니다.
네, 작전 타임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들 정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여기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찬성팀 제2 토론자께서 인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2P팀의 제2토론자 김상민입니다. 저는 비만세의 실효성이 충분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비만율 감소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만세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먼저 비만율 감소에 실효성이 없었던 이전의 정책들과 달리 비만세는 실효성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율 감소를 위해 이건강 다이어리 개발, 그리고 비만 예방 교육자료 보급, 공익광고, 비만은 폭탄입니다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건보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총 11년간 초고도 비만율은 0.2%에서 0.5%로 2.9배, 고도 비만율은 2.5%에서 4.2%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홍보가 잘 되지 않았고 비만 환자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에 반해 비만세는 건강에 좋지 않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섭취하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홍보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비만 환자들뿐만 아니라 마른 비만으로 자신이 비만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존의 비만율 감소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던 사람들까지 비만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세가 적용되는 음식들은 대부분 생활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는 기호식품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가격이 오를 경우 구매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당장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만세는 과거의 정책들과 달리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만세는 법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법률에 따라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질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만세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법률과 비교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 건강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만세 도입은 기존 법률보다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세는 비만율 감소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다이어트 등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돌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위로비를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만 포탈을 구축하고 싶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미뤄졌다고 합니다. 비만세를 통해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5년간 32억 달러를 들여 어린이에게 야채, 과일, 우유 등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만세를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음식의 공급을 늘린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만세의 실효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 비만율 감소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만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토론자, 제2토론자의 2차
2차 입론을 들었습니다. 이 2차 입론에 대해서 반대팀 제1토론자께서 확인 질문을 해주십시오. 많은 시간은 3분입니다. 사실 저희 찬성 측 입장에서는 비만이 큰 중병의 원인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입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바인데, 그럼 만약에 일단 그 반대 찬성팀의 논지를 인정을 하고 맞춤에 들어간다 본다면 그렇게 비만이 만약에 중증이라면 그거를 캠페인 수준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하필이면 비만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총 11년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들은 그러한 캠페인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와 같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비만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캠페인을 지속해 왔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캠페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캠페인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한다면은 캠페인을 좀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충하는 식으로 나가면 될 일을 굳이 비만세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전부터 그런 시도는 꾸준히 되어 왔었고,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고,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입증되었고,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비만세 도입이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비만세 관련돼서 비만세 아까 대체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식품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버거나 두유, 칼로리바 등 요즘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사용한다면 굳이 패스트푸드와 같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되게 참 그런 얘기인 게 가난한 사람들은 밥버거 같은 거 먹으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밥버거 같은 경우에서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한 끼 식사 대용인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최소한의 열량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영양 식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만세가 말 그대로 무슨 건강식품으로 인한 사업에 전환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현물로 야채나 채소를 제공할 것도 아니라면은 이게 과연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비만세가 적용되기까지에는 분명한 정책적인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발현되고 그 기대 효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제도라는 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 과정에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식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실 방법인지 그 대안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도 5년간 32억 달러를 들여서 어린이들에게 야채, 과일, 채소들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세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반대팀 1토론자의 확인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이 반대팀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아까 모자랐던 입론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제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밀주법에 의해서 그 신화와 의약용 알코올에 대한 섭취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만세의 도입이 개인의 의식과 권리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만세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신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것들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내 살을 빼거나 그런 곳에 외모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고요. 그리고 몸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몸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씁쓸하지만 저희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댓글에 보면 비만은 자기관리 실패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만세가 법으로 제정되었을 경우 비만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부족할 뿐더러 보편적 미의 기준에도
보편적 미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사람들 의식에 지배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떤 내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입된 정책이 명제가 참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롭다라는 결과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그 자체로 심각한 병이 아닐 수도 있고요. 비만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런 것들 나타내는 어떤 작은 현상 혹은 감옥이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의 비만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만세가 도입이 되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뭐 실업이나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와 조롱은 당연히 우리 주변에 마주치는 소수의 뚱뚱한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만세 도입은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비만세와 같은 논의는 인간 신체에 대한 공권력의 판단과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누구의 소관인가? 신체란 기본적으로 나에게 속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생식과 신체에 관련한 문제에 개입하는 이유가 오로지 국가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건강한 산업 역군이나 어떤 군인상이 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바람직한 일일까요? 즉, 1인 가구에 부과되는 싱글세와 더불어 비만세에 관한 논의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이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즉, 복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선택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한 인터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배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즉, 건강을 망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반대팀의 두 번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성팀 제2부론자께서 확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먼저 비만세로 인해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신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수단이 하필이면 비만세라는 것이 바로 저희의 논지입니다. 비만세에 대한 비효율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세 효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 효과가 날 태어날까지 저소득층에 관한 생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질 나쁘고 더 값싸고 좋지 않은 그런 식품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로 인해서 비만 인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조롱과 분노와 혐오가 비만 인구들에게 향해진다면 역시 그 비만 인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또 벌인다면 그건 역시 재정의 효율을 또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나 비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냥 비만세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더 하는 논의인 것 같은데요.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세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 부담은 각각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배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만세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면 비만 유도식품을 소비하는 그 식품군들을 소비하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 일반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식품에다가 비만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고소득층보다는 그런 식품 많이 섭취하는 계층들의 소비 부담이 조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세 정의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세금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세금의 개정으로는 지금 비만세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만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 논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은 다른 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혹시 생각하시는 거 해보셨나요? 네, 일단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입론한 바와 같이 그 비만으로 인한 그 중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꼭 비만으로 인한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런 네. 다른 대안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 12조가 넘어가는데 과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네. 네, 토론이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후에 저희 토론 시간에 갖고 오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찬성 취업과 반대 측 입론과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자유 토론에 앞서서 2분간 작전 시간을 가질 텐데요. 토론자들께서는 주장과 쟁점 사항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토론은 찬성팀과 반대팀 자유롭게 서로 교차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같은 쟁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시고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그런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은 좀 삼가길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저희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 쏟아부셔서 아주 훌륭한 토론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혹시 질문하실 분은 네, 반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에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보충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요. 대안 제시를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일단 비만이 중증의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연구 결과가 저희 갖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할 의무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대안 제시를 떠나서 비만세라는 건 세금입니다. 정책이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실시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비만세를 얘기하면서 종합소득세나 부동산세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꼭 비만세라는 새로운 증세법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행정적인 실패의 원인을 비만세라는 새로운 증세 방식을 통해서 보충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이 비만세 자체가 경제 상황에 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세는 필연적으로 증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데요.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 또 그로 인한 지원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네, 보장할 한 수 번에 지금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업인구나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하실 생각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만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는 비만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세의 원인은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비만이 심각하다는 증거 자료는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가 전체 당뇨 환자의 44%, 그리고 심장병 환자의 23%, 각종 암 환자의 7에서 41%가 과체중 및 비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까 인원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만과 유의하는 관련된 질병이 있다고 보고된 23개의 질병에 대해 총 진료비 지출 규모가 12조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비만으로 인해 나타난다면 비만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만세는 세금에 관한 거예요. 비만 자체에 관한 게 아니라 비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세금이란 정책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만세를 도입하자는 문제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편이고요. 또 저희 네, 그리고 이런 비만세의 부정적인 이슈적 측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측면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흑백 평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흑인들과 백인들 분리한 분리 정책이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두 인종 사이에는 아무런 별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될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금의 맹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비만은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했을 만큼 사람들의 건강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를 도입해서 비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비만을 더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비만세를 피한다면 이것은 단지 회피, 눈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를 도입하여서 비만율을 낮춰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로 살인을 한다고 해서 그 살인을 눈 돌리기로 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비만세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만세에 대한 비효율적인 자료,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니요, 효율적인 자료가 효율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들에게 비만세를 부과해서 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에 비만세를 부과를 했고 그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비만율이 10%에서 6%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짧은 미국이 비만세를 도입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단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단기간에도 이렇게 10%에서 6%라는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만세를 도입하면 그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 역시 과학의 일부입니다. 과학적 진실은 언제든지 개선되고 진보되는 정설이라고 하지만 정반합의 근거로 인해서 다음 얘기가 나오면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비만이 뭔가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미취학 아동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미취학 아동의 비만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프랑스나 기타 소유 복지국가들과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들을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제도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을